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시간이죠? 오늘은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란의 해협 봉쇄 가능성, 그리고 그게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이런 걸 다룬 분석 자료들이네요.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간단히만 짚어보면요. 그건 정말 핵심인데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한 20% 정도가 거길 지나갑니다. 20%요? 네, 그리고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만 따지면 4분의 1이 넘어요. 하루에 거의 2,100만 배럴. 엄청난 양이죠? 이야, 상상도 안 되네요. 네, 거기다 LNG,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도 전 세계 교역량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거길 통과하니까요. 뭐랄까, 세계 에너지의 숨통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세계 경제의 동맥이네요. 정말 만약에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한다, 혹은 뭐 비슷한 조치를 취한다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자료들을 보면 이란이 아예 그냥 전면적으로 딱 막아버리는 것만이 위협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전면 봉쇄가 아니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기뢰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드론으로 공격한다던가 선박을 납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선들이 다니기가 너무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못 다니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리스크, 자료에선 이걸 통행 금지 수준의 리스크라고 표현하던데 이런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이에요. 아하.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전면 봉쇄랑 거의 비슷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닫는 거나 문 앞을 너무 위험하게 만들어서 못 지나가게 하는 거나 결과는 비슷하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당장 뭐가 제일 먼저 반응할까요? 역시 유가인가요? 그렇죠. 유가 폭등이 아마 가장 즉각적일 겁니다. 분석가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150달러는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200달러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봐요. 200달러요? 와. 네.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이게 단순히 석유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LNG 공급까지 동시에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아, LNG까지요? 네. 카타르에서 나오는 LNG가 대부분 이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그게 막히면 그야말로 전례 없는 이중 에너지 위기, 그러니까 석유랑 가스가 동시에 터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오일 쇼크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야, 석유랑 가스 가격이 동시에 폭등한다. 이건 뭐 금융시장은 그냥 바로 패닉 상태로 가겠는데요. 자료에서도 그런 연쇄 반응을 지적하고 있죠. 정확합니다. 에너지 위기 공포는 즉시 금융시장으로 번질 겁니다. 투자자들은 일단 안전자산, 그러니까 달러나 금 같은 걸로 몰려가겠죠. 네, 일단 피하고 보겠죠. 그렇죠. 반대로 주식시장은 폭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에너지 수입 많이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통화 가치는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네요. 물론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해상보험료나 운송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천문학적으로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글로벌 교역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옵니다. 와, 정말 연쇄 효과가 엄청나네요. 도미노 같아요. 이런 금융시장 혼란이 그럼 우리가 체감하는 실물 경제에는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요. 이건 모든 제품의 생산 비용을 다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원가가 오르니까. 네, 그럼 당연히 상품 가격, 서비스 가격 다 오르겠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엄청 오르겠네요. 근데 동시에 기업들은 생산 줄이고 투자 안 하려 할 거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겠죠. 그럼 경기 침체가 같이 와요. 아,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멈춘다. 그거 혹시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질 위험이 아주 커지는 거죠. 이게 정말 최악의 조합인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럼 경기가 더 나빠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더 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책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다 올라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살기 더 팍팍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에너지 공급망을 넘어서요. 다른 핵심 원자재 공급망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다른 원자재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비료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비료 물동량이 전 세계 교역량의 한 16.3% 정도 되거든요. 꽤 많네요. 네, 근데 특정 비료 품목은 33%,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돼요.
또 공업용 황이라고 있는데 이건 교역량의 44%가 거길 지나갑니다. 와, 정말 핵심 통로군요. 네. 그래서 만약 이 공급망이 마비되면 이게 몇 달 뒤에는 전 세계적인 식량 안보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심각한 경고가 자료에 나옵니다. 식량 안보 문제까지.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생각보다 파장이 훨씬 깊고 넓네요. 그렇죠. 단순히 기름값 오르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위기가 모든 나라에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특정 지역, 특히 아시아의 취약성을 좀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아시아 경제권이 정말 취약합니다. 자료 분석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요. 70%나요? 와. 네. 일본은 더 높아서 약 75%, 중국도 거의 절반 가까이 45에서 50% 정도 되고요. 인도도 40에서 47% 정도 됩니다. 거의 절대적이네요. 아시아 주요국들은. 그렇죠. 이들 국가에게는 이게 단순한 경제 침체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뭐랄까 실존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와, 실존적 위기라. 표현이 정말 심각하게 들리네요. 그럼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대안 같은 건 없나요? 뭐 다른 운송로나 비축유 같은 거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게 좀 대체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운송 능력이 해협 통과량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해요. 한 12% 정도. 실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용량은 하루에 260만 배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아, 12%면 뭐 거의 도움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되고요. 각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유, SPR을 푸는 거나 아니면 오펙 플러스 같은 산유국들이 생산을 늘리는 거. 자료에서는 하루에 한 400만 배럴 정도 증산 가능성을 언급하긴 하던데 네네. 이어지면 이것도 결국 바닥을 보일 거고 그 자체로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긴 하는데 아, 군사적 개입이요? 네. 근데 그 과정이나 결과도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동안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들어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정말 단순히 어떤 지역 분쟁 차원이 아니네요.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릴 수 있는 정말 초대형 변수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이게 진짜 블랙스완급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에너지나 핵심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존적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단지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글로벌 경제 질서나 지정학적인 판도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판도를 바꿀 촉매제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더 거세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역설적일 수 있는데 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오히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아, 위기가 오히려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이런 극단적인 에너지 위기가 현실이 된다면 인류는 과연 이걸 계기로 화석 연료 시대를 더 빨리 끝내게 될까요? 아니면 이 자원 확보를 둘러싼 또 다른 형태의 더 격렬한 지정학적 갈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